예, 어제 본 정보관리기술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컴퓨터 응용은 보안 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보안 과목 빼고 다른 거로 보죠. 뭐 EIP서부터 쭉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요. 뭐 문제를 제가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2교시의 2번 문제 한번 보죠. 소프트웨어 산업의 분할 발주를 위한 분할 발주입니다. 이게 분할 발주 가이드가 최근에 나왔어요. 예. 물론 그 가이드를 먼저 본 사람이야 좋겠지만 그 개편돼서 나왔습니다. 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 발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필요성, 자 한번 보죠. 분할 발주의 자 봐보세요. 목적, 필요성, 이거는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목적, 필요성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고 있는 게, 도입 시, 그 다음 분할 발주 내용, 분할 발주가 뭐냐? 내용은 이제 분할 발주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분할 발주 대상이 어떤 사업이냐?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할 발주 도입 시 문제점과 개선. 그죠? 해결책. 그죠? 문제점과 개선. 그 다음에 향후 공공정보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주 모델. 향후 공공정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주 모델. 근데 이제 공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출풀이는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딱 보고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찍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나만 찍으면 괜찮아요. 나만 찍으면. 근데 다 같이 찍으면 그게 점수로서 효용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거예요. 어휘가 많아야 돼요. 어휘가 없으면 못 풉니다. 이런 거는. 자, 분할발주의 목적과 필요성. 첫 번째, 주관기관 입장에서, 분리발주 사업자 입장에서, 그죠? 감리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얘는 뭔가 입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성,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이 전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전문성의 대상이 뭐냐? 일단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분석에도 전문성이 있는 거고, 요구사항을 실제로 구현 모델로 만드는 설계에도 전문성이 있는 거고, 이 전문성을 기준으로 분석과 설계를 만든 걸 가지고 혹시 리유즈할 수 없냐? 지금까지의 리유즈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리유즈하는, 컴포넌트를 리유즈하는 관점이었는데, 혹시 이 리유즈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기술 스펙만 조금 조절해주면, 뭐, 오라클 써야 됩니다. 자, J2E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술 스펙이죠. 해주면, 이런 사업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비즈니스 측면의 리유즈의 관점인 거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슨 측면에서 다 좋은데, 내가 쓰는 글의 어떤 단어 하나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건 쭉쭉 풀립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표로 해서 발주기관 입장, 뭐 정부 입장, 무슨 입장 쭉쭉쭉 이 표 한 덩어리. 이거로 끝나겠죠. 글의 내용이 사람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뭐 그림으로 바꿨다? 기교인 거죠, 그거는. 자, 아무튼 한번 보고요. 자, 분할 발주의 내용, 분석과 설계를 나누고 구현과 테스트를 분리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는다. 그건데 과연 그런 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냐? IFRS죠? 국제회계제도에 대한 시스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쪽 전문으로 하는 분석과 설계하고 SI에서 개발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분할 발주를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뭐 컨설팅은 받겠죠. 자, 문제점 볼까요? 문제점. 위험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후반부로 전이되는 현상. 분석과 설계는 위험이 낮고 구현과 테스트는 위험이 높고, 그래서 앞쪽에 했던 게 실제 구현할 때는 안 맞거나, 그동안 조직이 변경되거나, 그동안 업무가 조금 변경되거나, 그동안 컨스트레인트가 변경이 돼서 이런 변화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면 분석 설계한 사람이 다 했으니까 빠빠이 하고 가면 안 되고, 끝까지 하는 어떤 PMO의 도입의 장점, PMO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석 설계를 하고 구현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웃긴 거죠. 정보 시스템 감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리는 분할 발주 가이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완료 시점에서 종료 시점에서 감리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뷰예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는 구현이랑 테스트밖에 안 했는데 설계문서까지의 현행화까지 다 체크를 당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위험이 밑으로 전이되고, 그렇게 따지면 펑션 포인트에 1포인트에 50만 원이라는 말이 과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다 합쳐서 50만 원인데 이걸 분석 때는 얼마, 설계 때는 얼마,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적정하냐?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왜? 구현과 테스트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펑션 포인트,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정확히 말하면 FP가 아닙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거에 따른 문제점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모델이라는 건 기본 틀이죠. 이 단어 하나 갖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델 뭐죠? 대상, 방법, 절차, 이거 나와 있어야 되죠. 그냥 간단하게 모델이니까. 근데 공공정보화 나오면 전자정보법, 그죠? 그러면 전자정보법, 대기업 참여 제한, 그죠? 제약사항인 거죠, 이게. 제약사항. 그 다음에 우리 개발 보안 해야 된다, 웹 보안성 해야 된다, 웹 접근성 해야 된다,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명명규칙,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자, 많은 문제 중에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선택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토픽을 공부한다고 분리발주, 분할발주 하나는 해결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용어들, 주관기간이라는 말서부터 발주기간, 사업수행계획서, 발주기간의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그죠? 검사기준서, 그죠?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 원가의 적정성, 제한평가 기준, 이런 전체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부는요, 토픽이 아니라 프로세스, 사업의 절차로 봐야 돼요. 그 절차에 나오는 RFP,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WBS, 이 절차에 나오는 어휘들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토픽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단 한 문제 토픽을 통해서. 자, 제가 이걸 완벽하게 답안으로 써주진 않았지만 아마 의미는 전달됐으라고 보고 답안 작성 이런 거는 기출풀이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